반공소년 이승복을 지켜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부족하나마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가능한 한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의 기억을 도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해봤습니다만 부족하지만 끝까지 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제1부는 오보 논란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보가 됐는지 조금 전에 조갑재 대표께서 말씀드린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2부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복원시켜 보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진실을 찾게 됐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3부는 반격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나중에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4부는 국가 대 반국가라는 제목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건을 근 1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생각해 본 뒤에 제가 정말로 느꼈던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제1부 오보 논란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4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께서는 20대 후반, 30대 아마 그렇게 되시지 않았을까. 또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군 복무를 하시다가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던 1월 21일 사건 이후로 군 복무가 연장되어가지고 전역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방을 지키던 그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때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한거 입지적, 잠비 일가 4명을 참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이 기사는 지금 시대에 보면 이게 굉장한 사건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게 겨우 한 5단짜리 기사로 사회면을 차지하는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1968년 당시엔 북한의 무력 도발이 무려 127회에 달했습니다. 사흘 들어서 한 번꼴입니다. 어떤 기사는 DMZ에 아군이 수색정찰을 하다가 북한 인민군이 매복해서 공격하는 바람에 많이 죽기도 했는데 그 사건이 사진도 없는 단 2단 처리로 구석에 작은 기사로 올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절입니다. 이 기사로 인한 이 사건이 그 이후에 어떤 추이를 거쳤는지 보시게 됩니다만 이 기념관이 이승복만 죽은 것은 아닌데 이 기념관이 세워진 연휴에는 많은 분들이 이 어린이의 죽음에 깊은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 이듬해인 1969년 1월 6일 날 신년사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무장공비의 설교를 실컷 듣고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다가 무참하게 죽어간 평창지방의 10살 소년의 그 애절하고도 치근한 모습이 우리 3천만 국민들 가슴속에 철천지 원한의 못을 박았다는 이 사실을 김일성 도당들이 명심하고 대호각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구할 수 없는 자멸의 묘혈을 파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랬는데 이 자멸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꽤나 그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 화살표는요, 이 화살표는 이승복 기념관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68년 12월 9일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느끼듯이 저런 기념관은 권력, 특히 대통령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터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간 뒤에 12월 13일 날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중에 한
한성기 선생께서 이거는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추모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12월 달 안에 강원도 내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자진해서 나서셔가지고 이승복 군의 노래 작사를 하시고 작곡을 하시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나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신년사가 언급이 됐고, 이 덕분에 69년부터 초등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죠, 바른생활책에 이승복 군의 이야기가 실립니다. 1975년에는 이승복 반공관이라는 건물이 지금은 국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대관령 휴게소 옆에 건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복 기념관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 있었던 때는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1982년에 이승복 기념관으로 이름을 개칭하고 지금의 자리인 평창군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해부터 교과서 내용은 무려 14페이지나 이렇게 증편됩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많은 시사점들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반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피크입니다. 그 이후를 보시죠. 1990년입니다. 이때부터 교과서에서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1992년에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계속 회고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저널리즘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언론협회부, 이 프레스센터 안에도 그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지에서 이승복 소년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은 조작됐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표면화된 첫 번째 기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이때가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그 무렵입니다만, 교과서에서 이승복 군의 이야기를 모두 삭제합니다. 이 무렵이 되면요, 초등학교 곳곳에 설치됐던 이승복 군의 동상도 전부 철거됩니다. 현재 전국에서 이승복 군의 동상이 남아있는 곳은 강원도 속초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1998년에 오보 논란이 폭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 거리 곳곳에서 이승복 조작한 조선일보에 대한 비난, 그리고 각 방송사마다 뉴스를 빙자해서 이승복 군의 아까 그 신문 사진을 보여주고 이것이 조작이라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포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보 주장 연쇄 보도는 어떻게 됐냐면, 이 좌익들의 조직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한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98년 6월 25일 날 중앙일보에서 처음으로 이 기사를 씁니다. 조작됐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입니다. 중앙일보는 일주일 뒤에 사과 광고를 실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월간 말지 8월 오면은 7월쯤에 나옵니다. 월간 말지에서 이승복 군의 말이 조작됐다는 내용으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27일, 이제 말지가 9호로 만들 즈음에는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시 지하철 시청역에서 오보 전시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방송들이 달라붙어서 화면에 옮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파급이 되지요. 자, 다시 전시회가 끝난 그 다음날, 이번에는 미디어 오늘이라는 신문에서 또 아주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뜨니까요, 경남 매일신문, 서울 사람들은 거의 볼 일이 없는 경남 매일신문에서 이승복 사건 조작이라고 하자 아주 아프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동상은 철거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에는 MBC PD수첩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마치 광우병 파동 때처럼 이승복
소년의 말이 조작됐다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사와 방송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1992년 저널리즘 가오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사에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이승복 군의 사건은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이승복 군의 형 이학관 씨 생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일보 기사를 작성했던 강윤은 기자는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제목으로 이승복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렇지, 이승복의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은 이학관이고, 이학관은 그 다음날 아침에 후송을 갔는데 기자가 그 낮에 왔다면 어떻게 이 말을 전해 들었냐 이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 보도는 장문이고 이승복 군이 했다는 말도 신빙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로써 결론이 뭐냐? 조선일보는 반공 분위기를 조작하기 위한 오보를 실은 신문이다. 이렇게 해서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 참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아까 진실과 거짓에 대한 조갑재 대표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세상은 논리로 가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론도 모두 논리적입니다. 원숭이의 엉덩이가 백두산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원숭이의 엉덩이는 빨갛습니다. 맞죠? 빨간 건 사과입니다. 맞죠? 사과는 맛있습니다.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고 긴 거는 기차, 기차는 빠르고 빠른 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고 높은 것은 백두산. 결론 뭡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입니다. 논리적이라고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논리 속에 참과 거짓을 찾아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성실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자식은 사기를 친 거죠. 전파 경로의 의문점. 이승복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살된 때가 1968년 12월 9일. 시간으로는 저녁 약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생존자 이학관 씨는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 9시경에 헬기로 원주 군병원으로 수송됐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의 강윤은 기자는 그날 낮 12시경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은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 애당초에 누군가가 이걸 제대로 다시 기록을 했더라면 그죠? 이런 의문점도 생기지 않았고 오보 논란도 안 생겼겠지만 사느라고 다들 바빠가지고 특정 보도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리고 다음 일을 하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30년 동안 무궁무진한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사건을 복원합니다. 그 당시에 오보라고 주장했던 그런 세력들은 NT조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타도를 외칩니다. 조선일보 측에서도 야 이거 이승복 사건은 진짜 대책이 안 쓰는 겁니다.